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가 국회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한 달 만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자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앞선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큰 쟁점이 없었던 만큼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부산의 여야 의원들은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협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무산된 부산 글로벌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가장 맨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최근에 부산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처음 꼽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또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특별법의 강제 조항이 바뀐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후퇴했습니다. 한 달을 할 수 있다로 바꾼 18개의 조항은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부산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며 울산과 경남, 남부권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전제했습니다. 향후 이들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부산시 상공계 등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 신공항 착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존 법률로는 빠른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 파악돼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국회의원 모두가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얼만큼의 효과를 보일지는 주목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 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 정부는 공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곳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할 곳도 평생 해오던 일을 대신할 생계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보상이 마무리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서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지만 토지보상법상 신공항 특별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파악됐습니다. 개정 법안은 토지보상법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가덕 신공항의 29년 개항을 위해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며 법적 문제로 보상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가덕도 대양마을에선 지작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쉽게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미분양도 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상반기 부산 지역 분양 시장 성적표는 낙제 수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연속 보도를 보고 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단지. 모든 단지에서 완판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높았던 지역이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서부산 개발 핵심 프로젝트인 에코델타시티에서조차 아파트 미분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등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도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미분양이 5천여 세대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천 세대를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14곳에 총 3,800여 세대. 이 중 1순위 청약에 청약 통장이 몰린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3곳을 제외한 11곳은 분양 물량을 1순위로 채우지 못했고 8곳 아파트 단지는 청약 통장이 100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접수된 1순위 청약 통장은 모두 5,400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상반기 분양 시장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이 이처럼 냉랭한 이유 중 하나로 고분양가를 꼽았습니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가 7억 원대에 육박하다 보니 무주택자들 관심도 시들해졌습니다. 이 미분양의 원인은 이제 입지와 이제 비교해서 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 가격들이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일반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는 이제 한 2배 이상 높은 가격이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분양 자체가 또 이제 쉽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간 분양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분양가 등으로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의 위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상반기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다면 하반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이 최소 13,000여 세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산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대단지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이 계획된 영향입니다. 여기다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만 9,000여 세대에 달해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제 부산에서 9천여 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9월 달에 동래구에서 4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을 이사철까지는 이제 집값 자체가 회복이 되기는 이제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게다가 시행사들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고분양가를 고집하고 있는 점도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분양 아파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천만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양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착한 분양가 아파트를 고르거나 일반 아파트로 눈을 돌린다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이제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바닥인 시점에서 원하는 지역에 좋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이제 내 집 마련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분양 아파트하고 이제 일반 아파트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제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2년 동안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일반 아파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이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시장 내 위축된 분위기가 쌓인다면 연말 분양 예정 물량이 다수 이월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 문제 취재한 김윤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윤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지역 분양 아파트에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수도권에는 요즘 조금씩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일단은 먼저 부산 지역 상반기 동안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 분양한 수용구의 한 아파트를 봤을 때 300세대 가까운 단지 전부가 미분양을 기록했었는데요. 계약 물량이 한 건도 없다 보니 단지 전체가 미분양으로 분류된 것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바닥을 쳤었습니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해운대, 중동, 또 우동 단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은 남구, 기장군, 사상구, 또 부산 진구, 금정구 등 미분양 주택이 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문가들은 높은 분양가를 꼽고 있는데요. 입지와 보통 브랜드 등 여건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분양가가 한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 정도를 넘어섰었어요. 3천만 원 정도를 적용하다 보면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는 한 9억에서 10억 원 정도 육박하는데요.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수도권은 그러면 좀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2024년도 주택 통계를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한 5천 건으로 좀 많았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 통계를 봐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올랐지만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내렸다는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분양을 앞둔 또 강남구에 또 위치해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거나 또 후분양 물량이 좀 많았던 게 특징이다 보니 수도권 분양 시장은 좀 살아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분양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을 고분양가라고 하셨는데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야기도 있는데요. 부산 지역 전체로 봤을 때 특히 분양가가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나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 시세가 떨어져서 최초 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된 것을 말하는데요. 일명 마피 지역이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도 인근 시세에 대비해서 분양가가 높았던 곳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개발 호재 등이 있느냐 등도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아파트 분양 시 기본으로 봐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억 원 정도 마피가 붙었던 아파트를 들여다봤더니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 가격이 책정됐었고요.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맞추지 못해서 1억 원 가량의 손해를 감수하고 시장에 분양권을 내놓은 경우였습니다. 또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또 팔아야 좀 잔금을 치르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또 대출 한도도 나오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매도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양 시장에서의 요즘 옥석 가리기가 더 심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았던 지역을 위주로 좀 분양가가 마피가 붙었다는 얘긴데요. 요즘에는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또 받아도 금리가 높아져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보통 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매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매매 또는 분양으로 갈 수 있는데요. 매매는 자금 여력이 충분할 때 살 수 있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보통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분양할 경우에 계약금 또 중도금, 잔금 구조로 돈을 나눠서 내다 보니까 자금 마련 기간이 비교적 충분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요즘 분양할 때 중도금 무이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도금 무이자는 보통 은행에서 건설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데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분양 시 중도금 무이자 이런 혜택이 없이 수요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고분양가의 중도금 무이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혹시 분양할 때 중도금 무이자다 아니면 발코니 확장이 무상이다 이렇게 제공할 경우가 있다면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계대출은 또 요즘 디딤돌 또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들여다보면 그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그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가 있다는 것이지 지역 경기가 좋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금융위가 9월부터는 그 가계대출 증가율이 국민 총생산 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여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고 보여집니다. 네, 아파트 구매 시에 비용 절감 혜택을 좀 잘 살펴보고 구매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질 여지가 있어야 또 집을 사는데 심리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나요? 부산 지역에서 내 집 마련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앞서에도 보도했듯이 그 전문가들은 요즘 미분양 물량과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바닥을 찍은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높은 또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그 분양 아파트 인근에 또 일반 아파트에 눈을 돌린다면 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또 하반기 부산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 8천여 세대, 또 분양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분양 물량이 지금 쏟아지면서 뭐 최소 13,000세대 또 최대 16,000세대까지 그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혹시 유망한 사업지를 좀 그 선별해서 청약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빚을 내서 사는 신규 주택 구입은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는 좀 일반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정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마을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많은 3곳이 뽑혔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오는 2029년까지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60, 70년대 피란민들이 정착해 만들어진 광산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인근에 철을 캐내는 광산이 있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 마을은 주위로 터널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점차 떠나며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빨간 백돌집 저 뒤에도 빈집이고 옆에도 빈집이고 지금 내가 요 있는데도 빈집이 한 5채 바로 여기만 해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광산마을을 비롯한 동구 수정마을과 사구 기역마을 등 부산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마을에는 방치된 공폐가와 노후주택이 정비되고 급경사지 보행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확충됩니다. 사업비 7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는 선정된 3곳에 대해 내년부터 개선 사업에 들어가 202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참여토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매년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할 주민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 지난 2020년 예산은 12조 5천억 원, 이 중 주민 참여 예산은 0.13%인 16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15조 6천억 원으로 3조 원 늘었지만 주민 참여 예산은 이 중 0.02%인 3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또한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도 되는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무늬만 입힌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부산의 16개 구군도 시와 비슷했습니다. 구군 전체 주민 참여 예산이 지난 2020년 237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으로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예산만 놓고 보면 기장군이 0.03%로 가장 낮았고 강서구가 0.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부산 지자체의 주민 참여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화하고 그리고 이미 확인되어 있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 지자체에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지자체 세금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예산위원을 성, 연령, 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홍보와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더욱 촘촘한 늘봄학교 운영에도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2년간 학력 신장과 아침 체인지를 통한 인성교육,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취임 초 대비 교육정책 만족도 12.2%포인트 상승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2년이 부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에 한달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었던 우수한 정책들은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부산교육을 탈바꿈시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 교육감은 남은 2년은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별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반기 문을 연 부산항공고를 시작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직업계고 개편에도 속도를 냅니다. 또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와 정관에는 늘봄 전용학교를 설립하고 주말 늘봄학교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6개월이나 빠른 지난 3월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2시간 무상 학습행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놀이, 수학 등 양질의 학습형 늘봄 교육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 보급하여 수준 높은 학습형 늘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등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줄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